와, 정말 세상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혹시 문 앞에 놓인 택배 박스 열어보셨나요? 우리 삶에 이토록 깊숙이 파고든 서비스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는 없으면 불안하기까지 한 존재가 되어버린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쿠팡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편리함 뒤에 숨겨진 어쩌면 조금 불편하고 듣고 나면 배신감마저 들 수 있는 아주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 사람 주머니에서 가져가면서 정작 한국이 부르면 나는 바쁜 글로벌 CEO니까 못 갑니다. 라고 문을 걸어 잠그는 한 남자. 그리고 오죽하면 그 남자가 한국 땅을 아예 못 밟게 만들자는 법까지 발의된 이 황당한 시츄에이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인의 돈은 좋지만 한국의 법은 싫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오늘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계를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쿠팡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로켓 모양의 로고, 다음날 새벽이면 도착하는 마법 같은 배송, 그리고 한국 유니콘 기업의 신화. 우리는 쿠팡을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있는, 아니 조금은 서늘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쿠팡의 본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울 송파구? 아닙니다.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죠. 네, 서류상으로 쿠팡은 명백한 미국 기업입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본사가 어디 있든 무슨 상관이냐. 한국에 일자리 만들고 서비스 잘하면 그만 아니냐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 국적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강력한 방패막이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쿠팡의 창업자이자 의장인 김범석 씨입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자입니다. 한국 이름은 김범석이지만 법적으로는 미국인 봄킴이죠. 그가 만든 쿠팡 INC가 한국 쿠팡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쿠팡은 미국 회사의 100% 자회사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기업가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사회적 책임이라는 걸 져야 할 때가 옵니다. 특히 한국처럼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시장을 장악한 기업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노동자의 안전 문제, 골목 상권 침해 논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등등. 이런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대한민국 국회는 기업의 총수를 부릅니다. 나와서 설명해라. 대책이 뭐냐? 이건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김범석 의장, 지난 몇 년간 국회의 부름에 단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응답한 적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없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그의 이름은 단골 손님처럼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이유는 항상 비슷합니다. 나는 글로벌 경영 때문에 바쁘다. 혹은 한국 법인의 실질적 대표가 아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쿠팡이 어디서 돈을 법니까? 미국에서 버나요? 아니요.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대한민국이라는 단일 국가에서 나옵니다. 대만이나 일본에도 진출했다고는 하지만 그 비중은 다 합쳐도 5%가 차이 안 됩니다. 사실상 한국 소비자들이 먹여 살리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아줌마, 아저씨 청년들이 밤낮으로 주문 버튼 눌러서 만들어준 그 천문학적인 매출. 그런데 그 돈을 버는 수장은 한국 국회가 부르면 I'm sorry, I'm busy를 시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바빠서 못 온다는 핑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2021년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비극적인 사건 하나를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이천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건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거대한 물류센터가 화매에 휩싸였고 그 안에서 동료를 구하려던 김동식 구조대장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온 국민이 슬퍼했고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 김범석 의장의 행보가 아주 묘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 그는 한국 쿠팡의 모든 공식 직위에서 사임합니다. 등기 이사직을 내려놓은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의장 자리로 옮겨 앉았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때는 한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기업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법이죠.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아, 이거 법적 책임 피하려고 빤스런한 거 아니냐. 물론 쿠팡 측은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서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하지 않습니까? 물류센터가 불타오르고 소방관이 순직한 그 비극적인 시기에 김범석 의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화재 발생 2달 뒤 열린 투자 설명회. 그는 화재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 혹은 희생자에 대한 애도 대신 투자자들 앞에서 장밋빛 전망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미국에서는 주가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한국 국회와 여론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돈은 한국에서 쓸어 담으면서 책임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글로벌 CEO라는 핑계로 회피하는 이 행태, 이걸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아주 강력하고도 어찌 보면 상징적인 법안 하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름하여 김범석 입국 금지법. 이 법안의 내용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불출석하면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즉, 김범석 의장 당신 한국 국회가 오라는데 안 와. 당신이 미국인이라고. 그래, 좋아. 그럼 앞으로 돈 벌러 한국 땅 밟을 생각도 하지 마. 공항에서 바로 돌려보내줄게. 이런 뜻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외교적인 마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특정인을 겨냥한 법이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입법부와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김범석 의장 측이 이번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 된 핑계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일정이 너무 바쁘다는 것이었습니다. 170개국이요? 여러분, 쿠팡이 언제부터 그렇게 거대한 글로벌 제국이 되었나요? 우리가 아는 쿠팡은 한국 배송이 전부 아닌가요? 이 170이라는 숫자의 비밀을 파헤쳐보면 또 한 번 허수음이 나옵니다. 재작년에 쿠팡이 팝패치라는 명품 의류 판매 플랫폼을 인수했습니다. 망해가던 회사를 헐값에 사들였죠. 그 팝패치가 배송을 보내는 나라가 170개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쿠팡의 본업인 로켓 배송으로 170개국을 누비는 게 아니라 인수한 회사의 네트워크를 숫자로 내세워 나 이렇게 바쁜 사람이야 라고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김범석 의장이 팝패치 경영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이죠. 결국 이것은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국회에 나가서 쓴소리 듣기 싫고 곤란한 질문 받기 싫으니 거창한 글로벌 핑계를 대고 도망가는 것, 이것을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진짜 글로벌 기업인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나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미국 의회 청문회에 불려나가면 땀 뻘뻘 흘리며 몇 시간씩 질문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이 가져야 할 태도니까요. 그런데 매출의 90%를 의존하는 나라의 국회를 무시한다. 이건 사실상 그 나라의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쿠팡은 분명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저 역시 로켓 배송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혁신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편리함을 준다고 해서 그 기업의 수장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국가의 시스템을 조롱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쿠팡은 한국 유통시장을 거의 장악했습니다.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기업들이 치고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의 생활 패턴을 지배하는 건 쿠팡입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이 견제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을 때 그 칼끝은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처음에는 싼 가격과 빠른 배송으로 소비자를 유혹하지만 경쟁자가 사라지고 나면 가격을 올리고 멤버십 혜택을 줄여도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가서 하소연해봤자 싫으면 쓰지 마세요 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예 대답조차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그 책임자는 미국에 있으니까요. 김범석 입국 금지법. 어쩌면 이 법안은 실제로 그를 입국 금지시키겠다는 물리적인 조치라기보다 대한민국이 쿠팡이라는 거대 기업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일지도 모릅니다. 돈만 벌어가지 말고 예의를 갖춰라. 그리고 책임을 져라. 한국 시장을 그저 현금 인출기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이제는 김범석 의장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170개국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한국 국민들 앞에 그리고 국회 앞에 서서 자신이 만든 기업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매출 30조 원을 바라보는 대기업의 품격이고 그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 가려진 거대 플랫폼 기업의 오만함과 국적 세탁의 꼼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이 정당한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의 태도를 용인해주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